안녕하세요. 벤처캐피탈 TBT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임정욱입니다. 저희 TBT는 초기 단계를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 시리즈 A 단계 창업자들한테 투자를 합니다. 저는 평소에 많은 창업자들을 그래서 만납니다. 한 일주일에 적어도 4-5명은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받기를 원하지만 생각보다 준비가 잘 안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기 단계의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벤처 캐피탈 아니면 이런 투자자들한테 잘 투자를 받을 수가 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생각해본 벤처 투자 유치를 위한 10가지 조언입니다. 남들이 다 받으니까 나도 투자를 받아야지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벤처 기업이라기보다는 어떤 물건을 소량 생산해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일을 하면서 벤처 캐피탈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이 예상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받아서 운영해도 충분한 일을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벤처 투자는 좀 다릅니다. 벤처 투자는 우선 실패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대신 일단 성공을 하면 급성장 커브를 보이면서 큰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반복성과 확장성이 높은 사업에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쓰고 그리고 또 그게 전 국민들이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글로벌하게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장성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신의 사업을 객관화해서 과연 내가 하는 사업이 그런 투자 유치가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성이 높지 않고 안정적인 사업에는 오히려 벤처 캐피탈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 지원 사업의 도움이나 소액 대출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스타트업 투자, 벤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방향을 바꿔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사업 소개를 만들어 본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를 만나면서도 의외로 사업 소개 자료 없이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말로만 설명을 해보겠다는 건데요. 사업 소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고 복잡한 워드 형식의 자세한 비즈니스 플랜 문서를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장짜리 문서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단 10장짜리라도 좋으니 창업 스토리와 제품을 간결하게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정보를 복잡하게 담기보다는 되도록 간결하게 만들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본인의 사업이 어떤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왜 내가 그 제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의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외부 투자가 필요한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인지, 우리 팀은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등등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내듯이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업 소개서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내 사업에 대한 생각이 더 정리되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자료를 투자자에게 보여주면 오히려 잘 안 읽은 가능성이 이렇게 높으니까 어쨌든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그 사업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단계는 투자 생태계를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유명한 투자자를 바로 만나면 좋겠지만 보통은 쉽게 주위에서 그런 투자자들을 찾거나 이렇게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투자자들이 누가 있는지, 어떤 투자 회사가 유명한지, 벤처 캐피탈이 유명한지, 어떤 엑셀러레이터가 있는지, 내가 하는 그런 사업 종류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이런 투자 생태계를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가볍게 차라도 마시면서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또 투자를 받아본 주변 창업자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잘 아는 이런 창업을 해본 선배라든지 투자를 받은 사람들한테 선배는 어떻게 투자를 받으셨는지, 어떻게 그 투자자와 처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좋은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각종 창업 지원 센터에서도 이런 상담을 해줄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업 소개서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짧게 요점 위주로 설명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내게 알맞은 투자자를 소개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금이 필요한 타이밍을 연구해 투자 유치 로드맵을 그려보는 겁니다. 자금은 사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필요하게 됩니다. 사업 초기에 별로 필요도 없는 돈을 큰 지분을 내주고 많이 받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금이 필요한 단계에 찔끔찔끔 소액 투자를 받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시드 투자,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등의 단계가 있는데요. 내 사업의 성장 곡선과 자금 수요를 미리 어느 정도 계획을 해두고 그에 맞춰서 투자 유치 로드맵을 그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이 처음에 한 1,000만 원짜리가 정도가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싶으면 내 지금 사업의 가치가 한 10억이다 5억이다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정도가 이렇게 필요한데 그만큼의 지분을 주고 이렇게 자금을 유치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 사업의 성격과 각 투자 단계에 맞는 투자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만든 리스트로 내 사업에 관심을 가질 만한 투자사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면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콜드 메일을 무작정 보내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아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이런 벤처 캐피탈 투자사들은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이메일을 보고 이렇게 보낸 메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도를 높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런 중요한 그런 가까운 그런 투자사라든지 다른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그런 소개 메일을 더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투자사에서 투자받은 다른 창업자를 통해서 소개받거나 그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가서 명함을 교환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링크가 될 만한 투자자들을 만나두고 그들이 나와 나의 사업을 기억해 두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투자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내 편이 돼줄 사람을 투자사 내에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잘하는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발표하는지 데모 데이에서 보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많이 보고 연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스타트업 관련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조금만 발품을 팔면 거의 매일 스타트업 발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행사에 나가서 다른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발표하는지 보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짜임새 있게 잘 발표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스타트업들을 잘 관찰을 하고 그들의 발표 방법을 따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리는 행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발표를 유튜브로 여러 번 다시 재생해 보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실적, 숫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초기 기업은 사람을 보고 투자한다고 하는데 초기 단계를 벗어난 시리즈 A부터는 사람뿐 아니라 숫자, 즉 실적도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자를 처음 만나서 알아둔 다음부터 실제 투자를 유치하는 몇 달간의 기간 동안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나는 절실한가, 치열한가 반문해 보는 것입니다. 투자 유치에 임하는 본인의 태도가 얼마나 치열하고 절실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돼도 그만인 것처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투자자와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투자자한테 받으면 어떨까 얘기해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열정적이고 치열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창업자한테 끌립니다.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미적지근한 태도로는 투자자를 매료시키기 어렵습니다. 내가 투자하면 이 사람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구나, 이 사람은 여기에 인생을 걸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줘야 합니다. 투자 유치 발표 후에는 끊임없이 피드백을 구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발표를 할 때마다 더 나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표 자료도 더 정교해지고 사업 설명도 더 간결하고 단단해집니다. 어떤 질문에도 막히지 않고 잘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한테 더 신뢰감을 줍니다. 이런 창업자의 특징은 매번 발표할 때마다 본인이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구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당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유치 단계에서는 거절당하는 것이 디폴트입니다. 투자자들도 저희들도 거절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상입니다. 100곳이 넘는 곳을 검토해서 보통 한두 곳을 투자를 합니다. 일단 발표 기회를 투자자 앞에서 얻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거절당한다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통장에 들어올 때까지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투자 유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로 투자 약속을 받았어도 나중에 실사 과정에서, 계약서 협상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터져서 투자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고 투자자와 잘 소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창업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든 처음부터 다 잘하지는 못합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제 조언을 참고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절하게 투자 유치해서 사업을 성장시키길 기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